봅시다.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시간 동안 물체 A, B가 각각 거리 d, 3d만큼 직선 운동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가 d만큼 운동하는 동안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각각 VA, VB이다. VA와 VB는 봅시다. 동시에 출발하였다고 하니까 처음 속도는 0일 테고요. 나중 속도는 일단 모릅니다. 그런데 A의 평균 속력이 VA고요. B의 평균 속력이 VB야. 그래서 우리 속력 V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속력은 구하는 건데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게 바로 뭔가요? 이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속력이죠. 그러면 요 같은 시간 동안에 요게 일정하니까 같은 시간이니까 V와 S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속력과 변위와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위가 1대 3이야. 그러면 속력의 비도 몇 대 몇이다? 1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m 그리고 2kg의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0.5m 이동하였을 때 실이 끊어졌다. 그림 나는 A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A의 가속도를 이동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0.5m 이동한 이 순간 끊어졌죠? 그러면 끊어지기 전의 가속도는 끊어지기 전 1m/s 제곱이고요. 끊어진 후는 어떻게? 후는 -5m/s 제곱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끊어지기 전의 상황을 보면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야. 얼만큼? mg만큼 힘을 받아서. 그래서 따져보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질량 2kg,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20N이 아래쪽으로 당겨지겠죠. 그 다음에 그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물체 A도 왼쪽 아래로 빗면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 가만히 놔두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mg는 아니겠지만 기울어져서 내려가려는 힘을 FA라고 합시다. 그러면 끊어지기 전의 상황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 20N이고요. 그 다음에 요 빗면으로 내려가려는 힘 FA입니다. 그랬는데 이 물체가 어디로 내려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20N 빼기 FA라는 힘을 받았더니 그 힘이 질량 A의 경우는 모르죠. 그러니까 MA라고 합시다. 그리고 B의 질량 2kg짜리가 같은 가속도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끊어지기 전. 그 다음에 끊어진 후의 경우는 A의 가속도가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A의 가속도니까 B는 없는 거죠. B는 없어질 거야. 물론 B의 경우는 mg만큼 그대로 받겠지만 B의 가속도로 따져보면 B의 가속도의 경우는 A의 가속도는 얼마니? -5m/s 제곱이죠. 그래서 5m/s 제곱 곱하기 그 물체의 질량 MA가 될 겁니다. MA 그다음에 F는 MA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면 FA는 OMA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빗면 아래로 당겨주는 힘 FA의 경우는요 OMA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0 빼기 5ma는 그러면 m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넘기고 요거 요렇게 넘기면 5를 빼면 4ma죠. 이꼴 18입니다. 4가 아니고 6ma지. 소리. 6ma는 18입니다. 그러니까 ma는 13kg이 되겠죠.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 가는 직선도로에서 0초일 때 자동차 A가 기준선을 V0의 속력으로 통과하고 자동차 B는 정지 상태에서 A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0초에서 4초까지 A, B의 이동거리는 서로 같다. 그림 나는 A, B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경우는요, 처음 속도가 있어요. 처음 속도가 있어서 가속도 그리고 또 다른 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B의 경우는 정지 상태였다가 좀 더 A보다 좀 더 큰 가속도 그리고 A와 B와 같은 가속도를 이렇게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러면 0초부터 2초 동안에 A가 이동한 거리를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동한 거리 구하는 공식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 쓰면 되죠. 그래서 A의 0초부터 2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V0 곱하기 T는 2초일 테고요. 플러스 2분의 1 0초부터 2초 때까지 가속도는 얼마니?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걸린 시간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2초부터 4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A의 경우는 0초부터 2초 때까지 요만큼 속도가 변했으니까 2m/s만큼 속도 변화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속도는 얼마가 되나? V0 플러스 2 가로고 요게 바로 2초 때의 속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시간 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는 2죠. 그리고 걸린 시간은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이동한 거리는 요거 두 개를 합해주면 될 테고요. B의 이동한 거리를 한번 구해 봅시다. B의 이동한 거리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지만 처음 속도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 제로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3 곱하기 걸린 시간 2의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0초부터 2초 때까지 속도 변화량은 요거 면적을 해주니까 되니까 얘가 6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속도는 2초일 때 순간은 속도는 6 곱하기 걸린 시간 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 곱하기 걸린 시간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요건 2V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 그리고 요거는 2V0 플러스 4 플러스 요거 약분하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결국엔 4V0가 되겠고요. 플러스 10이 될 겁니다. 요거는 4, 2, 3, 6이 될 테고요. 플러스 요건 12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22가 되네.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가 B가 이동한 거리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V0는 4V0는 12이니까 3m/s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4kg, 2kg m인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경사면과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질량 m인 물체에 경사면과 나란하게 아래쪽으로 20N의 힘을 작용할 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는지 왼쪽으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가와 나에서 모든 물체는 각각 가속도의 크기가 1m/s 제곱인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얘의 가속도 방향은 몰라. 근데 얘의 가속도의 방향은 몰라. 그런데 똑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나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20N 땡겼습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가의 경우는 왼쪽으로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갈 테고요. 나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갈 거예요. 이해는 되죠? 요거는 가만히 놔뒀을 때 차를 모르지만 요거에다가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더니 오른쪽일 테고, 당연히 오른쪽일 테고, 크기가 같으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져갈 겁니다. 그럼 봅시다. 요 4kg짜리가 경사면에다 놔뒀을 때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힘은, 그건 배우지 않았습니까? F4라고 합시다. 4kg짜리 질량 물체가 경사면 아래로 내려주려는 힘. 요 질량 M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FM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요것도 똑같이 왼쪽 아래는 F4일 테고요. 요거는 오른쪽으로 얼마야? FM이 될 거예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요 가의 경우는 F4는 왼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FM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FM 해준 것이 결국은 F가 4가 클 거예요. FM보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요게 4kg짜리랑 2kg짜리랑 질량 M이 같은 가속도 1로 움직일 겁니다. and 나의 경우는요. 전체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20N이라는 힘에다가 그리고 FM이라는 힘을 더했더니 그 힘이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고요. 왼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F4는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4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질량 4kg짜리랑 2kg짜리랑 그리고 질량 M이 같은 가속도 1로 갑니다. 방향을 잘 고려해 줘야 돼요. 그럼 요걸 계산해 보려면 요 값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랑 마이너스 관계는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6 플러스 m이 될 테고요. 그래서 요거는 20 빼기 6 마이너스 m 이꼴 6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넘기고 요거 요렇게 넘기면 20 빼기 6이니까 14 빼기 그러니까 8 이꼴로 2m이 되겠죠. 그래서 m은 얼마다? 4kg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겠죠.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 B가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한 후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여 기준선 R을 동시에 도달한다. P를 동시에 출발하고요. R을 동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A는 P에서 Q까지 20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 후라고 얘기했으니까 Q까지 요 A는 Q를 지나는 순간 속력은 얼마야? 등속도니까 20m/s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가속도의 크기가 A인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요 Q점부터 R점까지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해.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니?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 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B는 P에서 Q까지 10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 후, 그러니까 B의 경우도 P에서 Q까지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Q를 지나갈 때 속력은 얼마야? 속도는 10m/s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가속도의 크기가 B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얘는 A, B가 될 거야. 이건 방향은 모르겠지만 일단 놔둡시다. 그래서 R에 도달하는 순간 A는 정지하고 B의 속력은 VB이다. P와 Q 사이, Q와 R 사이의 거리는 각각 40m, 60m입니다. 봅시다. A가 Q를 통과한 순간부터 2초 후에 B가 Q를 통과한다? 봅시다. A가 P에서 Q까지 몇 초 걸렸겠니? 20m/s로 40m를 해야 되니까 몇 초를 걸렸어? 얘는 2초가 걸렸겠지. 그렇죠? B는 40m 거리를 10m/s로 일정하게 갔으니까 몇 초 걸렸을까? 얘 4초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A가 2초 걸렸고요. 그 다음에 B는 4초 걸렸어. 그럼 누가 A가 도착한 후에, 지나간 후에 2초 후에 B가 통과하겠죠? 그래서 요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속력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멈출 때까지 속력은 이땐 제로겠죠? 그러면 20m/s, 0m/s, 그럼 평균 속력은 10m/s. 평균 속력 10m/s로 60m를 가야 되니까 얘는 몇 초 걸렸을까? 얘는 10m/s로 60m 가야 되니까 6초 동안 걸렸겠죠. 그러면 A는 토탈 몇 초 걸렸을까요? 8초 걸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B도 똑같이 몇 초 걸렸을까요? 여기서 얘도 똑같이 8초 걸렸겠죠. 왜? 통과한 후 나란히 동시에 도달한다는 순간 얘도 8초 걸려야 돼. 그러면 P에서 Q까지 4초 걸렸으니까 여기서 몇 초 걸려? 4초가 걸려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60m를 4초를 가려고 하면 60m를 4초 동안 해야 되니까 평균 속력은 15m/s가 될 테고요. 15m/s 평균 속력이니까 처음 속력 10m/s니까 나중 속력 20m/s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봅시다. A의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일 거예요. 그러면 걸린 시간은 6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은 20m/s만큼 변했겠죠. 가속도, B의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걸린 시간은 4초 걸렸고요. 속도 변화량은 10m/s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20 대 4분의 10 해주면 요거 30, 요거 2, 5 그러면 양변에 6 곱해주고 나눠주면 요거 2, 1 해주니까 4대 3이 되겠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VT 그래프네요. 1초일 때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은 제로인가요? 1초일 때는 요 순간일 겁니다. 그때의 속도는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속도일 때 그 물체는 운동간성, 그래서 R자임이 제로 맞겠죠. 운동량의 크기는 1초일 땐 V고요.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얼마니? 이거 등가속도 운동일 테니까 2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 운동량은 얼마니?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질량은 똑같았지만 1초 때 속력보다 3초 때 속력이 더 작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1초 때가 클 겁니다. 그래서 맞겠죠. 3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R자임이 작용한다. 그러면 물체의 운동 방향,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V의 속도를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속도는 증가합니다. 어떤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되니? 감소하겠죠. 그래서 3초일 때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니?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소하고 있으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 반대 방향이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 가는 자동차 A, B가 평행한 직선 도로를 따라 각각 가속도 운동과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0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모두 10m/s이고 B는 A보다 L만큼 앞서 있다. 6초일 때 A는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한다. 그림 나는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봅시다. 그러면 6초 후에 통과한다 그러니까 요거의 거리는 몇 미터야? 60m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 A의 가속도 운동 시간 그래프니까 요 그래프를 한번 VT 그래프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5, 4, 20m/s, 2, 5, 10m/s. 근데 얘는 마이너스겠죠. 그럼 봅시다. 처음에 속도가 10m/s고요. 요게 2, 4, 6초 때까지. 그럼 0초부터 4초 때까지 속도 변화량이 얼마였니? 20m/s니까 얘가 10, 20, 30. 그래서 4초 때 속도는 30m/s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일정하겠죠.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0초부터 4초 때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했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4초부터 6초 때는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10이 됐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VT 그래프로 AT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다? 변이죠. 요거 면적 구해보면 됩니다. 면적을 구하게 되면 요거 면적 더하기 요거 삼각형 면적 그리고 직사각형 면적 더하기 삼각형 면적 해줍니다. 4 곱하기 10 하니까 40이 될 테고요. 요거 해주니까 요것도 똑같이 40이 될 테고요. 요거 29, 요거 40이 될 테고요. 요거 299, 10이니까 얘가 10이 될 거야. 그러면 40, 40, 40, 120, 10. 그래서 130m를 이동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는 0초부터 6초 때까지 140m를 이동했고요. 130m를 이동했고요. 130m를 이동했고 B는 60m를 이동했습니다. 그럼 요 거리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70m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